자, 우리가 지금 9월 모의고사 보고 추석을 기준으로 9월 모의고사하고 6월 모의고사를 갖다 정확하게 분석해서 추석 전에는 유형별로 한번 쭉 보고 추석 뒤에는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로 마무리하고 이렇게 계획이 있고, 우리 종강은 11월 9일인가? 일단 직전 주 일요일까지 다 해줍니다. 칠판 동영상 보는 사람 이거 먼저 보고 고민하고 출발할게요. 60일 남았네. 60일. 이런 거 세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거 카운팅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생각해봐, 진짜. 진짜 끔찍한 순간이 될 수 있다. 진짜로. 캐롤 듣는데 막 눈물 나고 막 이런다. 캐롤이 왜 이렇게 슬프지? 막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엄청 힘들 거야. 어찌 보면 너희 인생에서 그러잖아. 너희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지만 너희 인생에서 제일 큰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일 수도 있지. 제일 힘든 순간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세 종류로 이야기하잖아. 그냥 선생님 모든 걸 다 이렇게 보거든. 그냥 영어든 인생이든. 항상 잘하는 애, 항상 못하는 애, 기복이 많은 애, 이런 관점이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잘 생각해봐. 이렇게 사람이 힘든 건 상황이 예상보다 나빠서야. 이게 엄청 중요한데, 이번 9월도 그랬잖아. 봐봐. 내가 예상을 했어. 근데 내 예상보다, 그잖아. 난이도가 높으니까 엄청 슬펐잖아. 그잖아. 항상 이게 엄청 중요해. 그러니까 내 예상보다 막 상황이 좋아. 그러면 기쁠 거고, 내 예상보다 상황이 나쁘면 슬플 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건 다 똑같아,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예상할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객관적인 상황보다는. 출판. 그래서 그러니까 봐봐. 이게 힘든 게 이렇게 극복 못할 정도로 힘들진 않아, 살면서. 왜냐하면 이게 19살 때만 이런 게 아니라니까. 29살 때도 그러고 39살 계속 이거야. 나도 이래, 지금 실제로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좋은 대학교를 갔다라는 게 좀 그래도 평가받는 이유는, 나도 면접 때 왜 내가 조금 학벌 좋은 애들을 선호할까, 이렇게 보면 좀 뭐랄까, 이 힘든 상황에 대해서 좀 극복력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낫고, 근데 너는 다 이 상황에 있는 거야. 이렇게 극복 못할 힘들 정도가 아니야. 다 서울대 의대 전국 수석을 바라는 게 아니잖아.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여기서 보면 되게 평지인데 자세히 보잖아? 그럼 되게 삐뚤삐뚤해, 길이. 근데 이것도 아주 자세히 보잖아? 그럼 여기서 보면 이게 되게 문턱이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극복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움이라고 느껴져, 사실대로는. 아, 이게 될까? 아,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엄청 커 보이잖아. 이거 힘들잖아? 근데 실제로 이 평지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평지는 아니야. 근데 더 슬픈 건 뭐냐면, 딱 진짜로 힘든 순간이 되면 이렇게 느껴져. 아, 좆됐다. 그냥 극복이 어려운 상황이다. 근데 이런 느낌이 60일 동안 10번 와, 최소한. 최소! 정말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너지거든? 근데 남이 보기엔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자기는 이런 느낌이잖아. 남이 보기에는 이런 느낌이야. 그냥 아주 무난하게 잘 가고 있는 상황이야. 그게 진짜 어떤 상황을 갖다 자기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인식하냐가 엄청 커. 안 그러면 무너진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엄청 힘들 거야. 예상을 해야 돼. 응? 객관적인 상황은 엄청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내 예상이, 진짜로 더 바닥으로 내려, 내 예상을. 그럼 이거보다 나쁜 상황은 없잖아. 최대한 내 예상을 낮춰. 그래서 이게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바라본 B야. A는 어떻게 바라봐? 나는 멀쩡하게 잘하고 있다. 이렇게 60일을 잘 버텨내야 돼. 알겠지? 그래서 공부하다 힘들다고 느낌이 올 거 아니야. 존나 잘 온다니까. 진짜로. 한 100번이 올 수도 있어.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와. 아침에 막, 옛날에 재종반 뭐 할 때 아침에 보면 선생님 대박. 진짜 저 완전 탄력 받았어요. 막 난리 친다고. 근데 갑자기 저녁에 슬퍼져가지고 선생님 저 어떡하죠? 막 이렇게 난리. 심해. 진짜 많이 올 거야. 그러면 내가 객관적인 상황을 갖다가 자꾸 어떻게 조절할 수 없어. 힘든 상황은 어쩔 수 없다니까. 내가 인식의 주관적인 그 관점을 잘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공부하다 보면 되게 정체됐다 발전했다, 정체됐다 발전했다, 정체됐다 발전했다, 막 이렇게 될 거라고, 60일 동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객관적인 상황이거든. 근데 인식이 잘못됐어. B 같은 애들 어떻게 바라보냐면, 생각해봐. 오늘 4문제를 갖다 우리가 수업을 해. 근데 다 맞았어.
그 다음에 수업 내용도 다 알아. 그럼 막 좋다 할 거 아니야. 긍정적으로 볼 거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이 정체 구간을 되게 편하다라고 인식을 한다고. 그리고 발전 구간을 힘들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야. 오늘 네 문제 다 틀렸어. 수업 내용도 엄청 어려워. 그럼 힘들다고 느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B의 시선이고 A는 어떻게 바라봐? 힘들다를 갖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이게 기본적으로 돼야 돼. 근데 평생 이래. 봐봐. 나도 옛날에 나이 먹고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책상에다 써놨던 거야. 정말로. 생각해봐. 이렇게 확실히 정해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발전인지 편안함인지 과정에서. 그러니까 두 개 다는 안 돼. 아니 생각해봐. 야식을 존나 처먹고 상쾌한 아침을 맞을 수 없다니까. 그럼 불가능해. 야식의 기쁨을 갖다 얻었으면 아침은 존나 찝찝하게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발전을 원한다면, 결과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과정은 무조건 힘든 거야. 그러니까 그걸 같이 봐야 돼. 즉 내가 과정에서 힘듦이 오면 뭐야? 난 잘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니까. 됐지? 그래서 그러니까 장애물이 작아. 그럼 뭐야? 발전도 적은 거야. 장애물이 커. 그럼 발전도 엄청 큰 거야. 그러니까 힘듦이 크게 오면 이건 뭐야? 발전이 크게 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지금부터 그 마음을 가져야 60일이 수월해져. 나는 과정의 편함보다는 결과의 발전을 원한다. 근데 발전이라는 건 나의 주관적인 인식으로는, 느낌으로는 힘들다 이런 느낌으로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뭔지 알겠지? 결과에서 발전이 나려면 과정에서 편함은 없어. 오케이? 그걸 좀 인식하고 과정에서 힘듦이 크게 온다. 그럼 어떻게 받아들인다? 발전이 엄청 크게 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 그렇죠? 그래서 쉬운 장애물이 나오면 쉽게 넘어가. 단 어려운 장애물이 나오길 기다려야 돼. 왜? 그때가 기회니까. 힘든 순간. 이렇게 봐봐. 뭐 진짜 구태의연한 말이지만 막 해 뜨기 직전이 제일 어둡다 막 이러면 하잖아. 지금 내가 존나 힘들다는 건 뭐야? 내 노력치가 상당히 많이 왔다는 뜻이야. 노력 안 하고 힘들면 미친놈이지. 그냥 계속 힘들어. 선생님 저 이상하게 피곤해요. 선생님 저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이런 거. 근데 대부분의 힘듦은 노력했을 때 와. 그렇잖아. 가만히 서 있는데 숨이 차지 않잖아. 내가 숨이 존나 찬다는 건 뭐야? 내가 최대한 뛰었다는 뜻이 된다고. 그치? 그래서 엄청 힘든 순간이 오면 그때가 뭐야? 존나 큰 발전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발전 구간을 힘든 구간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B가 되지는 말자고. 됐지? 그래도 나는 옛날에 내가 공부할 때 써놨던 이런 문구들이 엄청 도움이 많이 돼. 근데 이게 거의 똑같아. 19살에 했던 고민이 29살에 하고 39살에 하고 49살에 하는 거야. 아니 생각해봐. 이게 육아도 이래. 육아도 존나 힘들어. 근데 생각해봐. 내가 근데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이런 걸 저런 걸 갖다 공부하고 막 이런 과정이 쉽지는 않아. 근데 당연히 생각해봐. 내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그럼 과정은 조금 힘들 수밖에 없다니까. 모든 일이 그래. 그죠? 자, 지금 너희들이 해주고 싶은 건 비교하는 거. 그래서 지금 자기의 뇌를 갖다가 먼저 풀고 자기의 뇌를 객관화시켜서 선생님하고 비교. 나는 여기 칠판에다가 나의 뇌를 띄울 테니까. 그럼 모든 사람이 개인과에 받는 효과를 낼 수가 있어.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말을 하기보다는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두 달을 만들어 줄게. 왜냐하면 시험장 가서 결국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뭐야? 스스로 생각해서 지식을 갖다 풀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머리에 지식을 넣어줄 테니까 너희는 자꾸 끄집어내는 연습을 해야 돼. 이게 정말 중요해. 마지막 두 달에는. 뭔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 머리 안에 지식은 충분하다니까 이제 그걸 끄집어내는 연습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가 1교시 때 시간을 주는 건 생각하라는 거야. 그래야 2교시가 듣는 게 아니고 비교하는 게 된다고. 알겠지? 생각을 좀 부지런히 해봅시다. 그래서 아니 생각해봐. 잘 봐. 자, 얘는 지식이 없어. 근데 숙제를 잘해오면 지식이 생기겠지? 그럼 B는 A처럼 지식이 있네? A처럼 지식이 있어. 근데 출제자의 의도는 뭐야? 출제자의 의도는 얘는 맞고 얘는 틀려야 돼. 그러면 출제자는 어떻게 되겠어? 얘는 있고 얘는 없는 걸 낼 거 아니야. 그래서 6월이 망한 거야. 왜? 6월은 A나 B나 둘 다 있는 걸로 시험을 내버린 거야. 그냥 단어 독해 지식만 있으면 풀 수 있게. 자,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바뀐다? 시험이 얘는 없고 얘는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다? 방식이야. 얘는 방식이 좋은 게 없고 얘는 좋은 방식이 있는 거지. 그걸 갖다 정확하게 내가 경험한 걸 토대로 말해주면 나도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내가 지금 9월 시험 끝나고 진짜 딱 107명 상담을 했거든. 근데 생각해봐. 왜 상담을 해? 시험을 못 봤으니까 상담을 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생각해봐. C는 상담을 안 해. 상담 무조건 B일 거 아니야. 그지? 뭔가 잘 봤는데 못 보거나 이런 노력했는데 안 되고 이런 애들이 상담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애들은 방식이 전부 다 어때? 그냥 다 해석이야. 그래서 해석을 열심히 하다가 해석이 잘 되면 쓱 하고 해석이 안 되면 그걸 열심히 읽고.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기가 의미 없는 정보가 너무 많다니까.
이걸 뒤지게 입고 있는 거야. 근데 A는 전혀 다르지. 얘는 뭐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를 2시간 동안 앉아 숙지를 했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기준점이 중요야, 중요. 그래서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있냐? 없냐?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보이면 거기는 세게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엄청 큰 차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나도 이걸 깨닫는데 5년이 걸렸다니까, 강사로서. 정말로. 나도 옛날엔 다 이거였어, 나도. 야, 이 새끼야, 단어 독해 잘하면 다 돼. 맨날 이런 소리만 했다고, 나도. 그럼 엄청 미안하다고, 걔들한테. 칠판. 갈게요. 그럼 이제 결국 뭐야?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 우리는 이론이 똑같잖아. 똑같은 이론으로 똑같은 문제를 풀었어. 그래서 자, 먼저 풀어, 연필로. 그래서 선생님 거하고 비교해. 비교해. 많이 생각하고 비교해. 그래서 갔네? 잘했어. 선생님하고 불일치하네?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한다? 이것만 빨간 펜 치고 이것만 뒤지게 학습하면 끝. 엄청 간단하잖아. 어렵지 않습니다. 금방 돼, 금방. 60일이면 충분해. 자, 갈게요. 주제 구간. 자, 판서는 두 종류만 있다고 다시 말해볼게. 수능 영어는 주제 찾기하고 순서 맞추기야. 단, 듣기 시간에 독해 6개 이상 푸는 건 기본으로 깔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판서는 2개밖에 없지. 주제 판서하고 순서 판서밖에. 근데 순서 판서는 너무 간단해. 뭐밖에 없어? 그냥 지칭어하고 올스하고 연결사 발견하면 끝이야. 그렇잖아. 결국은 주제 찾기가 다야. 수능은 주제 찾기가. 자, 다시 한번 그릴게요. 주제 찾기 어떻게 하기로 했어? 주제 찾기는 자, 객관적인 어떤 대상, 객관적인 대상, 객관적인 소재에 대해서 객관적인 대상, 객관적인 소재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거야. 주관적으로 구체화하는 거지. 근데 이게 A의 자세야. 근데 B는 어떻게? 쌤, 저 그냥 주제 찾을래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라고. 이 두 개는 하늘과 땅 차이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는 애들이 못하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잘해. 칠판. 자, 기출코드 1번, 2번을 여기다 정리할게요.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적 대조다. 구체화라는 건 긍정적 가치 판단 또는 부정적 가치 판단. 그래서 글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렇게 읽어야 돼. 자, 선택지에서 세게 읽어야 될 단어는 공통 단어와 특징 단어를 세게 읽어야 돼. 지문에서 뭘 세게 읽어야 돼? 첫 문장 뒤지게 세게 읽어야 돼. 끝 문장도 세게 읽어야 돼. 가운데 부분은 약하게 읽어. 단, 주제 표현이 보이거나 연결사가 보이면 세게 읽는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라고. 이걸로 34번까지 쭉 가는 거야, 그냥. 칠판. 해볼게요. 자, 우린 지금 주제를 하고 있어. 2페이지에 오른쪽 3페이지 전부를 하고 있는 상태야. 자, 다시 한번 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제. 얘들은 주제의 심화 버전. 그러면 결국 1등급, 2등급은 얘들이 결정하는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떻게 대비한다? B한테 물어보면 B는 선생님, 여기는 해석이 되게 쉬운데 여기는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는 해석이 잘 되니까 맞았고 여기는 해석이 안 되니까 틀렸어. 이게 B의 태도야. A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착각하는 게 얘들이 선생님 A는 엄청 잘하니까 여기가 해석이 잘 되지 않을까? 아니라니까. A도 똑같아. 지식은 똑같잖아. 단어 독해 능력이 똑같다니까. A도 여기는 해석이 잘 되고 여기는 해석이 잘 안 돼. 차이점은 뭐야? A는 여기는 해석이 잘 되니까 빠르게 풀고 여기는 해석이 안 되니까 느리게 풀고 맞는 건 똑같아. 단 빠르게 맞는다, 느리게 맞는다지.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결정적인 차이는 뭐야? 해석이 아니야. 즉 뭐야? 쉬운 문제를 풀 때 정확하게 푸냐의 차이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B가 못하는 건 밑줄 낱말 빈칸을 못하는 게 아니고 쉬운 문제를 대강 푸는 거야. 쉬운 문제를 정확히 풀어주면 모든 문제가 똑같아질 수 있다고. 출판. 갑니다. 제목. 자, 그럼 주제. 지난 시간에 23번 주제 했고 오늘 제목 하는 거야. 선택지가 한글인 애들은 빼고 선택지가 영어인 애들만 지금 해주고 있는 거야. 9월 이후로는. 출판. 제목의 특이점이 뭐야? 제목의 특이점. 잘 생각해봐. 주제 구간이 20번 주장,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이야. 근데 41번에 이 아무거나 갖고 오면 되잖아. 근데 뭘 갖고 왔어? 얘를 갖고 왔어. 왜 그래? 뭐 한다고? 얘가 좀 난이도를 갖다 높이기가 제일 좋아. 어찌됐든 지금 영어는 점수 인플레가 너무 심하고 애들이 실력이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 그래서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데 얘들은 높이지 못해. 얘는 높일 수 있어. 그 특징을 알아야 돼. 그래서 24번하고 41번에서 제목이 나오고 그거의 특징이 뭔지 볼게. 칠판. 주제라는 건 객관적인 소재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자, 그럼 이렇게 나와. 송유군 강의는 좋다. 그럼 뭐야? 소재, 송유군 강의. 좋다? 긍정적 가치 판단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주장, 요지, 주제야. 제목은 뭐야? 제목은 얘를 안 줘야 돼. 가치 판단이 나오면 그건 제목이 아니야. 그건 주장이라고. 제목이라는 건 궁금증을 유발할 정도까지만 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송유근 영어는 좋은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출제자는 어떻게 생각한 거야? 긍정, 부정을 안 줬다고 생각한 거야. 왜? 물음표니까 단정적 표현을 안 썼잖아. 그래서 출제자는 이렇게 하면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안 줬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B 같은 애는 어떻게? 그냥 글씨 있으니까 이미 글씨다 이렇게 읽어본 거야. 그냥. 그래서 정답률이 전혀 떨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출제자는 물음표로 의도했는데 얘는 물음표를 보질 않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바꾼 거야? 이렇게 바꾼 거야. 글씨란 단어를 없앤 거야. 송유근 강의는 어떤가?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애들이 좀 답을 못 골라. 왜? 플러스가 안 느껴지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느낀 거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존나 어렵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럼 배드가 나왔으니까 정반대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출제자는 제목에서 뭘 묻고 싶은 거야? 너 물음표의 가치를 알아? 물음표의 역할을 알아 이거야. 근데 애들은 모르니까 그냥 단어만 보니까 어떻게 돼? 배드로 하니까 뭐야? 애들이 다 이건 오답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만 보여줄게. 칠판 문제 봐. 그냥 기출문제야. 칠판 봐. 자, 공통단어 창의성, 나이듦. 이 글의 소재는 창의성과 나이듦에 관련된 얘기야. 칠판. 자, 그러면 첫 주역급만 세게 읽으면 되잖아. 자, 첫 문장 읽었더니 아니야 다를까 창의성하고 나이듦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여기서 물음표를 통해서 질문을 던졌으니까 우리는 답변만 쫓아가면 돼. 9월 달에 물음표로 풀 수 있는 게 30번하고 39번에 나왔었어. 칠판. 물음표가 나오면 뭐다? 중요한 정보를 주겠다는 뜻이야. 그거에 대한 답의 형태로서,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서. 칠판. 자, 봤더니 뭐가 나왔어? 대답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뭐냐면 창의성이라는 건 나이가 든다고 나빠지는 게 아니래. 오히려 좋아지는 거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렇잖아. 따라서 뭐야? 출제자가 원하는 건 B 같은 애들이 3번을 바로 버리기를 원한 거야. 왜? 디클라인이 나왔으니까 저 반대말이잖아.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출제자의 의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배웠어? 24번하고 41번은 물음표에 주목하자 이렇게 했잖아. 따라서 물음표가 나오면 뭐다? 노다 이렇게 쳤잖아. 따라서 어떻게 읽어야 돼? 창의성이라는 건 나이가 든다고 감소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읽어버려야 된다고. 뭔지 알겠지?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한 건 이런 거. 뭔지 알겠지? 잘 버텨야 돼. 그래서 24번하고 41번이 상당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음표로 잘 버텨내야 돼. 그래서 제목은 궁금증 유발을 해서 물음표 가지고 장난칠 수 있다. 꼭 기억합시다. 24번하고 41번에서는 물음표가 노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기. 자, 송유근 강의는 좋다? 좋은가? 이걸로는 좀 안 돼. 어떤가? 그럼 좀 돼. 나쁜가? 이렇게 하면 싹 된다고. 됐지? 왜? 지가 지문에서 봤던 단어는 글씨야. 근데 여기서 봤던 단어는 배드니까 무조건 뭐야? 틀렸네? 이렇게 몰아갈 수 있다는 거잖아. 됐지? 제발. 학원에서는 이런 거 배우는 거야, 이런 거. 돈을 냈으니까 이런 거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자, 들어갑니다. 자, 1번. 첫 번째 문장, 첫 문장을 읽었어. 봐봐. 칠판 봐. 자,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별로 안 믿거든? 그잖아. 근데, 예를 들면, 야, 이번에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그럼 너희들이 믿을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이런 식으로 어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야? 자기 주장에 권위를 실어주는 거야. 이걸 우리가 기출코드 1번에서 뭐라 했어? 연구나 조사나 설문이나 권위나 속담이나 명언을 인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기 말에 권위를 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어? 체크하고 에스티메이시 뭐야? 동사 원형이잖아. 문장의 시작이 동사 원형으로 된다는 건 뭐다? 기출코드 2번에서 배웠던 명령문이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것도 잘 나오는 코드니까 꼭 받아낼 수 있어야 돼. 됐죠? 그냥 기출코드 1번, 2번만 갖고 다 풀 수 있어. 자, 들어가 볼게요. 칠판. 선택지에 있는 공통단어 보기로 했잖아. 선택지에 있는 공통단어. 이것도 9월 달에 이미 다 나왔던 코드야. 칠판 봅니다. 자, 쇼핑하고 푸드하고 리스트가 나와 있는 상태. 자, 조심해야 될 건 뭐다? 상위 카테고리보다는 하위 카테고리가 중요해. 음식보다는 김치, 스포츠보다는 야구. 자, 쇼핑은 뭐야? 푸드보다는 상위 카테고리잖아. 우리가 쇼핑할 수 있는 건 엄청 많잖아. 근데 음식 쇼핑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이제 알겠지? 그래서 푸드가 좀 더 특이한 단어다. 이렇게 잡아낼 수 있겠네. 칠판 들어갑니다. 4번을 고른 애들도 있더라고. 냅다 읽은 거야 그냥. 진짜 전형적인 B. 자, 가볼게요. 자,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예상대로 음식 얘기가 나오네. 우리가 이마트에서 뭐 식료품 같은 걸 구입하잖아. 그럼 100개 중에 14개는 쓰레기가 된다라는 거야. 100개 중에 14개는 쓰레기가 된다. 2분 월스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자, 이번에 9월 달에 37번에 put simply 이런 게 나왔잖아. 저런 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 자, 2분 월스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앞에 마이너스 뒤에는 더 큰 마이너스가 언어적인 약속이야. 됐지? A, B, C 배열에 저런 게 나오면 되게 유리하겠지? 딱 얘를 보는 순간 뭐다? 앞에는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요. 뒤에는 더 큰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언어적인 약속만 정확히 따라가면 될 거 아니야. 칠판.
그러면 뒤에는 뭐야? 마이너스가 나오되 더 큰 마이너스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하고 읽으니까 해석이 훨씬 잘 될 거 아니야. 내가 이마트에서 음식을 100개를 사잖아? 그럼 14개가 쓰레기가 된대.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그 쓰레기 중에서 지칭어 나오면 무조건 반응하는 습관 만들어야 돼. 그지? 그 쓰레기 중에서 15%는 뚜껑도 안 연 거야. 그리고 유통기한도 안 지난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야? 더 최악이잖아. 버렸는데 뭐야? 실제로는 먹을 수 있는 걸 버린 거야. 새 걸 버린 거지. 뚜껑도 안 연 채. 됐죠? 칠판. 그 다음에 연필자 어디 놔야 돼? 자, 2분 홀수를 통해서 한번 살짝 받아왔잖아. 아니, 그러잖아. 야, 네가 100개 사면 14개가 쓰레기가 돼. 2분 홀수가 나오니까 뭐야? 더 나쁜 얘기가 나올 거 예상했잖아. 칠판. 그 다음에 어디서 번쩍해야 돼? 소에서 번쩍해야 된다. also. also가 나왔다는 건 뭐야? 또한 발견했다잖아. 또한 발견했다. 그럼 뭐야? 앞에 발견이 하나 있고 여기서 발견이 하나 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앞에 발견은 뭐야? 음식 같은 걸 사오고 나면 뭐다? 뚜껑도 안 열고 버리는 게 엄청 많다. 이런 얘기고. 또 발견했어. 뭘 발견했어? 돈으로 따지면 $600 정도를 버리는 거래. 이런 걸 발견한 거지. 자, 칠판. 여기서 패턴 하나만 만들어 줄게. 기출지문을 갖다 읽다 보면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문제점이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가? 비판 또는 해결책으로 간다. 이렇게 잡아놔야 돼. 그지? 이 사람이 초반에 어떤 문제를 막 지적하잖아? 그럼 뭐야? 비판으로 끝나든지 해결책으로 끝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이런 것도 엄청 패턴화되어 있으니까 꼭 기다려줍시다. 칠판. 자, 엄청 많이 버린데 돈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엄청 낭비돼. 자, 문제점을 막 지적했어. 자, 그럼 비판으로 가든지 해결책으로 가는 거야. 어디서? 이건 플러스네. 너는 매월 평균 $50를 절약할 수 있대. 뭐뭐함에 의해서 이 바이를 보는 순간 뭐야? 수단 이렇게 받아내야 된다고. 수단 이렇게. 그지? 그럼 이건 뭐야? 해결책이 되겠지. 됐지? 해결책. 칠판.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요 바이를 통해서 어떤 수단, 어떤 해결책이 나온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건 놓쳤더라도 이걸로 풀 수 있어. 왜? 명령문 2개가 나왔으니까. 자, 이마트 가기 전에 네가 필요한 걸 정리하라고. 달걀 2판, 우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뭐 스팸 2개, 뭐 이런 식으로 사는 거지. 그리고 예산은 정확하게 3만 원 이내에서 끊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만 읽은 애들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 여기만 읽은 애들이 리스트로 가는 것 같아. 여기만 읽으면. 여기서 뭐 쇼핑 리스트를 정해라 이런 느낌이 좀 있나 봐. 근데 우리는 뭐야? 분명히 지문 앞에서 뭐였어? 문제점. 여기서는 뭐야? 해결책. 어떻게 하면 된다? 미리 살 걸 체크하고 얼마가 들 건지 견적을 정확히 만들면 된다고. 근데 요 두 단어를 주면 안 되잖아. 명심해야 돼.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B는 어떻게 돼? 지문을 존나 읽어. 그리고 지문에서 지가 봤던 단어가 있는 선택지를 고르게 돼 있어. 그래서 무조건 뭘 건다? 재진술. 자, 체크나 에스티메이트를 주면 안 돼. 자, 음식 쓰레기가 많이 나오잖아.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체크하고 에스티메이트 하면. 근데 이 단어를 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뭘로 바꾼 거야? 플래닝으로 바꾼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그잖아. 미리 적고 미리 정확하게 견적을 내서 들어가는 거지. 예산을 짜서.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플래닝 이렇게 말하는 거지. 됐죠? 자, 1번에서 우리가 복습해야 될 내용은 뭐다? 얘가 나오면 앞에 마이너스 뒤에는 더 큰 마이너스. 얘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 또한 발견했다니까. 앞에 첫 번째 발견이 있고 뒤에 두 번째 발견이 있고. 자, 그럼 이런 게 어떻게 나오겠어? 예를 들면 문장 삽입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면. 그러면 또한 B를 발견했다.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얘는 어디에 들어가면 돼? 앞에 A라는 발견이 있을 거고 B라는 발견이 바뀌는 지점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엄청 간단한 게임이야. 됐지? 칠판. 그 다음에 and by인지가 최근에 선택지 같은 데 잘 나오니까 이미 예상이 되잖아. and란 단어만 이해해도. 그지? 근데 잘 나오니까 결국 뭐뭐하다. 결국 뭐뭐하다. 됐지? 평균 가정은 어떻게 된다? 자기가 샀던 음식의 평균 14%를 갖다 결국 쓰레기로 버리게 된다. 이런 느낌만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들어갑니다. 2번. 자, 1분 줄 테니까 자기가 분석. 지금 내가 말했잖아. 이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야. 끄집어내기. 선생님이 많이 말하는 게 아니고 너가 많이 생각하기. 머리에서 끄집어내. 자, 머릿속에서 끄집어내기. 잘 생각해봐. 똑같아, 모든 문제가.
선택지 공통단어, 지문을 바라볼 때는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의 관점에서. 자, 봅시다. 자, 2번 갈게요. 자, 이걸 갖다 끝문장으로 골랐다고 좋아하는데, 이상한 애기들이야. 미친놈들이야. 그래서 뭐, 슬로우 투 다이를 다이하드로 재진수를 느꼈어요. 막 이러고 자빠졌더라고. 진짜 죽이고 싶다. 칠판. 제발 관역의 가운데를 맞춰야 돼. 이런 식으로 푸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자꾸 편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풀면 나도 편하고 너희도 편해. 근데 발전이 없다고 말했잖아. 어차피 나는 목표가 발전이야. 그럼 과정에선 장애물을 크게 만나야 된다니까. 제발. 나는 야식을 먹고 아침에 상쾌함을 포기한 삶을 진짜 한 40년 살았거든. 그 결과가 너무 처참해. 그래서 상쾌한 아침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꿨어. 칠판. 자, 4번 반복되는 단어를 찾아. 4번 반복되는 단어. 이걸 모른 채 그냥 끝문장으로 답 고르는 건 아무 가치가 없어. 출판. 지금 양면 어휘 받았지, 이거. 이게 엄청 중요한 거라서 준 거야. 10개 다 외워야 돼. 출판. 그러니까 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내 초등학교 친구 중에 박 씨가 있는데 걔가, 야, 우리 조상은 박혁거세야. 아래서 깨어났어. 난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 엄마한테 막 물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아래서 깨어났다. 그걸 갖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전설 신화인데, 이건 뭐야? 기본적으로 아니 아래서 깨어난 사람이 어딨어? 오래된 잘못된 믿음 이렇게 쓰인다고. 칠판. 그러면 이렇게 받아낼 수 있어야 돼. 그럼 뻔한 거야. 모든 객관식에서 문제를 정성껏 만들잖아. 그럼 선택지를 통해서 100% 소재를 다 할 수 있다니까. 이 글의 소재는 뭐야? 근거 없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야. 당연하잖아. 근데 좀 아쉬운 거지. 봐봐. 여기서 봐봐. 과학적으로 검증된, 증명된 과학적인 사실 또는 이렇게, 이게 저스트 빌리브들을 뭐라고 읽어야 돼? 그냥 근거 없는 믿음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그렇잖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믿음 이런 거니까, 예를 들면. 근데 아쉬운 게 차라리 이런 게 답이 됐어야 돼. 재진술로. 이런 단어가. 왜? 미트가 지문에 너무 많이 나와. 어찌됐든 출제자는 4번으로 오는 게 쫄린 거잖아. 그래서 뭐야? 여기다, 야, 여기도 있어. 이렇게 꼬신 거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답은 1번, 2번, 4번이네. 이렇게 출발해 버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이 글의 핵심 소재는 뭐다? 근거 없는 믿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 B는 맨날 주제를 찾으려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뭐야? 객관적인 소재와 주관적 구체화라는 2단계로 나누고, 이걸 갖다 이미 먹고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항상 100m 달리기에서 50m 앞에 있는 셈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 기출문제는 특히나 이게 정확하게 걸린다고. 자, 읽어볼게요. 자, 상상이라는 건 양날의 칼입니다. 양날의 칼이 뭐야? 어떤 정책을 펼쳤는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게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으면 이게 양날의 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칠판. 자, 우리가 흔히 아는 게 on the other hand잖아. on the other hand. 그지? 근데 이게 뭐야? 칠판. 원하고 두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원, 나머지는 the other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요 두 개가 대칭성이 되는 걸 갖다 이렇게 부른 거야. 그래서 on the other hand는 뭐야? 원래는 on one hand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손에는 칭찬을, 당근을, 이 손에는 채찍을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이 on the other hand만 있는데 원래는 뭐다? 얘는 이게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표현이다라는 거. 즉 상상이라는 건 양날의 칼이래. 즉 한편으로 보면 어떻게 돼? 상상 때문에 우리는 뭐야? 새로운 발명을 많이 하게 돼. 그러잖아. 새로운 발명이란 거 우리가 옛날에 상상했던 게 다 발명화돼서 현실이 된 거잖아. 그러나 이 상상이라는 게 잘못된 가설하고 수없이 만나면 어떻게 돼? 근거 없는 믿음이 돼버린다고. 잘 봐봐봐. 여기서 이 미트를 찾는데 B는 어떻게 찾는 거야? B는 선생님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뒤에를 세게 읽어서 얘가 중요한지 찾았어. 이게 B야. 우리는 선택지에서 이미 나는 알고 들어왔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잖아. 선택지에서 미트란 단어가 괜히 2번 있는 게 아닐 거 아니냐. 이게 엄청 큰 차이라니까.
객관식에 강한 애들은 항상 선택지 활용 능력이 엄청 좋다. 그게 바로 뭐다? 방식의 차이야. 얘는 지문 위주로 있고 얘는 선택지를 활용하고 방식이 엄청 다르다고 칠판. 자, 그럼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아. 그러나 뒤에 미트가 나왔잖아. 근데 뭐가 또 나왔어? 칠판.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특정한 인물이 나왔잖아. 특정 인물이면 예시라 했잖아. 그럼 예시가 나왔으니까 뭐야? 앞뒤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야? 뒤에 토마스 에디슨을 예시로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발명가잖아. 그걸 생각을 해봐야지. 아니, 상상이라는 건 좋게 가면 발명, 나쁘게 가면 근거 없는 믿음이라 했잖아. 그럼 토마스 에디슨은 뭐야? 발명가잖아. 그럼 뭐야? 토마스 에디슨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상상이나 이런 걸 했는데 그게 좋게 가면 발명으로 갔지만 잘못 가면 뭘로 간다? 근거 없는 믿음으로 간다. 이렇게 되겠지. 당연한 내용이 나올 거 아니야, 칠판. 그러면 방식이 똑같아야 되잖아.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 되잖아. 그럼 똑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이 벗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지. Unfortunately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예시니까 앞뒤가 형식이 똑같아야 될 거야. 다 외웠잖아, 칠판.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but however yesterday even so, unfortunately. 세트를 외우고 있잖아. 그럼 바로 걸리는 거지. 칠판. 그래서 얘하고 벗은 똑같다. 자, 그럼 앞에는 플러스 뒤에는 마이너스가 나오겠네. 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것처럼. 자, 실패를 통해서 뭐야? 그게 발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지, 발명으로. 그러나 불행히도. 자, 실수라는 게 계속 반복되다, 그잖아? 순환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아무것도 있지 않는 진실. 이걸 뭐라고 읽어야 돼? myth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그잖아. 근거가 없는 진실 이런 쪽으로 되는 거니까. 근데 우린 다 예상할 수 있지 왜? 특정 인물이 나왔네? 예시네. 그럼 앞에 하고 똑같겠지? 자, 상상이라는 게 좋은 쪽으로 가면 발견. 그러나 잘못되면 근거 없는 믿음. 여기도 똑같잖아. 잘 되면 invention. 디스커버리하고 인벤션이 똑같잖아. 발명. 그러나 잘못되면 여기 그럼 뭐라고 읽으면 돼? 근거 없는 믿음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나왔어 뒤에? 바로 for example이 붙어버렸지.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조건 뭐야? 역접, 대조, 예시, 인용이 다 걸리게 만든다고 최근에는. 됐지? 그럼 생각해봐. 이 문장은 뭐야? 역접의 뒷문장이면서 예시 앞문장이잖아. 그럼 여기가 200% 중요한 거잖아.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박는 거지. 실수라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뭐가 된다? 근거 없는 믿음이 된다. 자, 오래 지속되는 실수로부터 기원한 잘못된 믿음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노란색을 수능날 다시 만나지 않잖아. 하지만 이 주황색은 수능날 다시 만날 거 아니야. 제발. 그러니까 아니 생각해봐. 수능날 내가 뭐가 나올지 알고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 제발 다시 한번 말을 좀 봐봐. 내가 다음 주에 면접을 가. 그럼 예상 질문을 갖다 생각하고 예상 답변을 만들고 들어가잖아. 너 대학 입시 때. 아니 수능도 똑같잖아. 아니 근데 면접 가는데 말 잘하는 법을 익힌다. 이건 너무 정말 추상적이잖아. 아니 영어 시험을 보러 가면 영어 시험에 뭐가 나올지를 알고 들어갈 그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할래. 그건 너무 추상적이라니까. 제발 조금 더 구체적인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해봐. 근데 이걸로 풀고 자빠졌다. 선생님 슬로우 투 다이를 다이하드로 재진술 걸었네요. 제가 재진술을 완전히 망개게 해버렸습니다. 안녕이야. 얘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셈이야. 이러는 진짜 천천히 죽어가고 있는 거에 가까워. 죽는지 모르고 죽어. 이렇게 죽으니까. 참 슬프다. 자, 이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결국은 뭐다?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거 예시로 느낄 수 있을 거면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myth. 그러나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똑같잖아. 그러나 다음에 근거 없는 믿음. 그러나 다음에 근거 없는 믿음. 근데 왜 앞뒤가 똑같아? 예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어내는 거지. 실판. 자, 하나만 볼게요. 자, 이 부분을 갖다 이상하게 해석하는 애들이 있던데 잘 봐. 자, 많은 잘못된 가설. 그것들은 즉시 수정되어야 한다. 여길 뭐라고 읽어? 또는 이러고 자빠졌더라고. 자, 명령문이나 의무 표현 뒤에 오가 나오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읽어야 돼. 또는이 아니야. 칠판. 자, 많은 잘못된 가설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거 없는 믿음이 돼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칠판. 그래서 제법 나옵니다. 버튼을 눌러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다. 더 크게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네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받아낼 수 있겠지? 자, 갑니다. 3번. 자, 3번하고 4번은 A하고 B가 정답률 차이가 엄청난 것 같아. A는 거의 99% 나왔고 얘는 한 60%, 70% 나오고. 칠판 가볼게요. 자, 3번의 별표 엄청 좋은 문제야. 단순하게 답만 고른다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쉬운 문제인데 기출 코드를 갖다 느낀다면 엄청 좋은 문제. 자, 내 머릿속에서 펼쳐졌던 모든 상황을 칠판에 띄워볼게. 우리가 뇌하고 뇌가 만나는 거야, 칠판. 나는 이걸 보는 순간 복습을 잘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됐어야 돼. 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대칭성을 만났거든. 그래서
이 밑줄 두 개는 비슷하잖아. 예술을 만들다, 창의적인 활동을 하다. 근데 이 두 개가 정반대잖아. 함께하다, 혼자하다 이런 거니까. 아, 대칭성. 지난 시간에 뭘 봤어? 학생들의 시험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 근데 그 문제점이 스탠다드, 너무 표준화, 획일화돼서 문제면 4번. 퍼스널리티, 너무 개별화돼서 문제면 3번 이렇게 만들었잖아. 근데 이게 우연이 아니야. 봐봐. 인간하고 고래의 관계가 좋으면 3번, 나쁘면 2번. 그럼 봐봐. 이걸 통해서 지문을 다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인간들이 식량으로 고래를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막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번 쪽으로 갈 수 있게. 그러나 최근에는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함에 따라서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되게 요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뭐야? 우리는 고래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만 이런 선택지가 구성이 된다고. 그러니까 제발 선택지를 보면 지문이 다 예상이 되는 거야. 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라 3번, 남의 의견을 들어라 4번. 자, 구조 개선이 제일 중요하다 4번, 구조 개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5번. 이런 식으로 대칭성이 계속 걸리게 돼 있다고. 칠판, 우연이 아니야. 그냥 계속 나오는 패턴이야. 칠판. 자, 그럼 이렇게 잡았잖아? 엄청 큰 거야.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어디 세게 읽어? 첫 주연 거 세게 읽어. 자, 주제라는 건 뭐다? 이 사람이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좋게 보냐 나쁘게 보냐 이렇게 읽어내는 거야. 즉 이 사람의 가치 판단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읽어야 돼. 그 관점에서 보면 칠판, 연필자국 여기 있었어야 돼.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주장을 해버린 거야. 아이디어 이렇게 줘버린 거라고. 그치? 그래서 이걸 왜 내가 표시를 했냐면 그냥 넘어가려다가 알려주고 싶은 거야. 여기에 연필자국이 없잖아? 그럼 자기는 센서가 여기서 잘 안 켜지는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주제를 읽을 땐 항상 나의 목표는 뭐야? 이 사람은 어떤 소재에 대해서 좋게 말해 나쁘게 말해. 이게 기본값이야. 따라서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센서가 켜져 있는 사람이 여기서 반드시 켜져야 돼. 칠판 안 들어갑니다. 첫 문장이야. 근데 가치 판단까지 나왔어. 그럼 존나 중요한 거야. 칠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첫 문장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가 아니고 중요하냐 존나 중요하냐 둘 중 하나라고. 갑니다. 칠판. 아 진짜 나왔네. 우리가 예술을 만들거나 창의적인 활동에 참여할 때 그랬으니까 이 두 개는 같은 말이네. 그럼 우리는 진짜 뭐야 이제? 함께냐 혼자냐만 집중하면 되잖아. 자 여기서 엄청 좋은 문제 가치가 드러나는 거야. 칠판 봐. 출제자는 봐봐. B를 틀리게 해야 돼. 이게 출제자의 제일 관심사야. 근데 B는 아까 어떻게 풀어? 지문을 막 읽어. 그리고 지가 눈으로 봤던 선택지를 고르게 돼 있어. 자 그럼 답이 2번이잖아. 그지? 로운이잖아. 그럼 얘가 로운을 지문에서 봤으면 바로 찍을 거 아니야. 따라서 뭐야? 이 단어를 준 거야. 혼자서 이런 말이야. 따라서 결국은 뭐야? 로운이란 단어를 일부러 고른 거지. 왜? 지문에는 로운이라고 안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봐야 됩니다. 칠판.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이게 지금 뭐야? 답이 2번인 것 같아. 그럼 전형적으로 뭐야? B야. 왜 B야? 선택지에 대칭성이 있으면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안 좋은 거야, 오히려. 내 생각에는. 어찌됐든. 문제를 정확하게 냈다면 선택지에 대칭성이 있다는 건 왜 그래? 지문 안에 이 두 개가 대칭성이 있을 때 내는 거야. 따라서 둘 중에 먼저 나온 게 뭐야? 답이 아니야. 그럴 거 아니야. 역적 대접 뒤일 거야. 그래서 난 어떻게 됐어? 여기까지 읽고 나서 예술이라는 건 고독한 예술가처럼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요즘처럼 예술이라는 게 엄청 사이즈가 커지고 산업화가 됨에 따라서 협력 작업이 필요한 거 이렇게 나는 이렇게 갈 줄 안 거야. 나는. 그래서 그냥 100% 뭐야? 역접이 나오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 현재로서는. 그래서 예시 인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역접 대조로 갈 거라고 나는 진짜 확신을 100% 했어. 칠판. 근데 문제는 뭐야? 내 예상이 틀렸어. 근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내 말은. 칠판. 가볼게. 자 이제 역접 대조야 나와라.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야. 나는 선택지를 다 봤다. 뒤집을 거지 이러고 있는 상태. 칠판. 근데 뭐가 나와? 갑자기 그림 그리는 예시가 나온 거야. 어떤 예술 활동으로서 애기들이 혼자 색칠하는 그걸 예시로 준 거야. 예시라는 건 내용을 뒤집는 게 아니잖아. 근데 상관없어. 왜? 아직 반도 안 왔어. 뒤집을 기회가 충분히 있는 거야. 그래서 난 여전히 뭐야? 역접 대조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 100%에서 한 1% 줄었어. 99%. 나도 좀 쫄리니까 99%가 됐어. 근데 여기서 빵 프로가 됐어. 갑자기 연구가 나온 거야. 암 환자에 대한 연구가 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 했잖아. 연구나 조사가 나온 뭐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희한한 글쓰기네? 이렇게 된 거지. 즉 선택지를 갖다 잘 못 만들었네? 이렇게 난 느낀 거야 사실은. 됐지? 칠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말이 나오면 되잖아. 나는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같은 말이 나오면 되잖아. 근데 이 두 개가 뭘 보여주는 거야? 글의 전개 방식이 예시인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확인은 해야 되잖아.
자, 예술은 혼자 만드는 거다. 협력하는 게 아니다. 하나, 둘, 셋. 솔리터리로 나온 거지. 고독한 이렇게 된 거니까. 됐지? 칠판. 잘 봐. 여기서도 엄청 중요한 게 있는 거야. 칠판 봐. 자, 출제자의 목표는 그냥 너무 간단해. B를 틀리게 해야 돼. 근데 B는 어떻게 돼? 지문을 열심히 읽고 거기서 반복되는 단어, 즉 자기 눈에 익은 단어를 갖다 고르게 돼 있어. 그러면 B를 틀리게 하기 위해서는 B의 특징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 첫 번째, 재진수를 건다. 두 번째, 지칭어를 사용한다. 이게 공식이야. 이 두 개를 사용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 반복이 없어지게 만들 수 있어. 칠판 봐. 잘 봐. by ourselves를 뭘로 바꾼 거야? 솔리터리로 바꿨잖아. 이게 바로 뭐야? 재진술이잖아. 따라서 같은 단어가 두 번 나오지 않았잖아.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지칭어잖아. 자, 고독한 활동이야. 그럼 여기도 이 서치가 받는 건 뭐야? 솔리터리를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서치로 바꾸니까 뭐야? 어찌됐든 눈에는 솔리터리를 두 번 만난 적이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재진술과 지칭어까지 엄청 예쁘게 잘 만든 거라고. 그리고 결국은 뭐야? 선택지에는 로운이 나오고. 그러잖아. 그럼 결국 뭐야? 내가 눈으로 푼 애들은 뭐야? 2번으로 가기가 쉽지 않은 조건이 되는 거지. 왜? 반복성을 못 느끼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뭔지 알겠지? 그래서 그럼 생각해봐. 여기도 솔리터리를 주고 여기도 솔리터리를 주고 여기도 솔리터리를 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너무 반복성이 있어버리잖아. 그래서 여기는 솔리터리를 안 주고 by ourselves 재진술. 여기는 뭘 준 거야? search 이렇게 함으로써 지칭어 이렇게 받아버린 거라고. 기억을 잘해야 돼. 그럼 봐봐. 결국은 뭐야? 이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엄청 많이. 왜? B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남은 60일 동안 이거 연습을 많이 해야지. 제발. 아, 나 가슴이 계속 지금 한 몇 달째 아픈데 왜 그러지? 너 진짜 어디 아픈 거 아닐까? 아, 나 근데 무서워서 병원도 못 갔어. 아프다 할까 봐. 겁나가지고 심장과를 갔는데 심장내과를 갔는데 안 아프대. 심장이 멀쩡한데 너무 잘 뛴대. 다행이다 그랬는데 계속 아파. 갔더니 식도염이래. 야식을 먹었던 후유증인가 뭐 그런데 식도염 약을 3주를 먹었는데 안 돼. 하고 내 GPT한테 물어봤지. 근데 근육 경련일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고. 근데 위 내시경을 찍으라 했는데 무서워서 못 찍겠어. 혹시 아프다 할까 봐. 우리 아들 5살인데. 부모한테 잘해라. 진짜로 이게 진짜 쎄 빠져. 내가 진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어. 진짜 24시간 자식 생각밖에 안 해. 진짜로. 세상의 모든 내 인생의 중심이 그냥 걔야 다. 근데 그 새끼는 안척도 안 해. 아까 영상통화 했는데 쳐다도 안 보더라고 이 새끼가. 죽일까. 그러니까 나를 뭘로 생각하냐면 키즈 카페 데리고 간 어떤 도구 정도로 입장권 끊어 막 이런 느낌 있잖아. 뭐 그런 느낌? 육체적으로 힘을 써야 될 때만 잠깐 나의 힘을 빌리고 하여튼간 진짜로 나는 너그 보고 진짜 엄청 이상하게 생각했거든. 뭐 이런 애들이 있을까 했는데 부모님들한테 엄청 소중한 자식일 거야. 잘해드려라. 함께 나는 진짜 우리 아들 5살 만끽하고 있어. 우리 아들도 너그처럼 될 거 아니야. 별볼일 없지 뭐 걔라고 하면 똑같지 뭐 너그처럼 이상한 인간 되겠지. 그 전에 만끽하려고.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방법 있으면 좀 알려줘. 아빠랑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 아주 가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으면 카톡으로 좀 보내줘. 내가 진짜 감사하게 받을게. 출판. 잘 봐봐. 이제 여기서 생각을 끄집어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뭘로 풀었어? by ourselves하고 solitary로 풀었잖아. 근데 이걸 갖다 알 수 있었던 건 뭐야? 예시하고 인용이기 때문에 말이 흘러갈 걸 이미 예상을 한 상태잖아. 칠판 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제를 찾았네? 그럼 끝난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주제를 찾았으면 반대말을 갖다가 관점으로 쳐다보면 낱말이 해결되고 동의어의 재진술 관점에서 쳐다보면 빈칸이 해결된다 했잖아. 엄청 간단한 거야. 잘 봐봐. 자, 그러면 선택지 대치성 잘 보고 자, 첫 문장에서 주제 찾고 예시하고 인용이 나왔기 때문에 혼자서가 이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푼 거야. 칠판. 자, 이걸 빈칸으로 바꿔봐. 어디야? 머릿속에서 생각을 끄집어내봐. 빈칸을 만든다. 빈칸을 만드는 조건 엄청 간단해. 지문에 주제가 2번 이상 있는 지문을 골라.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를 뚫어. 칠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풀어? 잘 봐. 여기를 어떻게 풀어? 인용이네? 그럼 앞에하고 똑같아야 되잖아. 예시네 앞에하고 똑같아야 돼. 그래서 쟤를 찾아오는 거야. 결국은.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그럼 결국은 뭐야? 인용이라는 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야. 결국 뭐야? 주장 찾아서 같은 말 넣으면 되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가? 솔리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풀 수 있지. 자, 낱말 해볼게. 낱말은 뭐야? 반의어로 장난친다 했잖아. 따라서 여기를 갖다 주제 관점으로 계속 읽는 거야. 칠판 봐? 그럼 여기가 틀린 거야. 왜? 코아포레이션이 나올 수가 없잖아. 혼자서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해? 항상 주제 찾고 반의어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게 바로 눈에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 코아포레이션이 아니고 솔리터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뭔지 알겠지? 자꾸 머릿속에서 지식을 끄집어내봐. 자, 4번은 그냥 연습에 불과합니다. 해볼게요. 칠판. 근데 이 문제도 진짜로 이렇게 푼 사람도 있다. 끝문장으로. 끝문장으로. 과학자들은 측정하고 계산합니다. 단지 관찰만 하지 않습니다. 그럼 5번이야. 근데 이렇게 풀어놓고 또 좋다고 하고 자빠졌다. 진짜 자빠졌다. 그 이상의 좋은 표현을 쓸 수 없어. 그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선한 표현이야. 진짜 자빠졌다. 출판. 잘 봐. 해설 강의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선 똑같아야 된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해설의 기본은 뭐냐면 해설이 똑같아야 돼. 문제가 바뀌더라도. 왜? 그래야 너희들이 시험장 가서 할 수 있다니까. 갑자기 시험장 가서 새로운 걸 할 수 없잖아. 그냥 수업 시간에 숙달시키고 그걸 그대로 한다. 이렇게 바라보라니까. 칠판. 자, 과학 얘기가 나왔어. 측정이 나왔어. 이 글은 뭐야? 이 글은 과학과 측정에 대한 얘기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택지에 단어를 2번 이상 주는 건 무조건 뭐다? B를 꼬시기 위한 핵심 소재다. 이걸 명심해야 돼. 자, 그럼 1번 아니면 5번이야. 자, 공통 단어를 봤어. 이제 특징 단어로 구별해봐. 1번하고 5번의 차이점 뭐야? 1번은 뭔가 불확실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 불확실에 관련된 얘기가. 자, 5번은 뭔가 관찰에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돼. 그치? 칠판. 자, 내가 해설 강의를 할 때 원래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빈 교실에서 먼저 리허설을 하거든? 그럼 내가 보통 연구실에서 수업 자료를 만들고 수업을 하잖아? 그럼 보통 80분 정도 걸려.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60분을 줘야 되잖아. 그럼 내가 수업을 60분으로 끊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수업 자료 만드는 건 그래도 지문 하나당 1시간이면 만들거든?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거기서 20분을 지워야 되는 거야. 그리고 봐봐. 너그 정도의 표현을 이쁘게. 미안해. 거지 사과. 자빠진 것도 사과. 칠판. 너그 정도의 집중력이 아주 뛰어나지 않은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지식을 적당하게 잘 줘야 돼. 그러니까 진짜 생각해봐. 중요한 걸 줘야지 많이 주면 안 된다니까. 많이 읽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걸 읽어야 돼. 그럼 똑같지. 내가 중요한 걸 줘야 그렇게 읽을 수 있다니까. 그래서 앞에를 다 지웠어 사실은. 그래서 그냥 이걸로 풀기로 바꿨어. 왜냐면 이걸 강조해 줘야 되겠는 거야. 그래서 앞에가 너희들한테 너무 지치게 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앞에 빼고 이걸로 풀어줄게. 칠판. 자, 기출코드 8번 다 외우고 있지? 칠판. 그냥 이 문제는 그냥 이걸로 반가야. 자, 항상 앞에는 뭐가 나와? 주제가 나와. 아시아는 경제위기다. 주제가 나와. 그 다음에 뭐야? 자, 예시원이 나와. for example 다음에 예시원이 나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 similarly 다음에 예시2가 나와. 근데 이것도 엄청 이해가 되는 거야. 생각해봐. 마찬가지로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니까 앞에 비슷한 게 하나 있어야지 마찬가지로 이런 말 쓰잖아. 그러잖아. 선생님, 기말고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앞에 중간고사 얘기가 있어야 쓸 수 있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저걸 이해하면 이 그림이 그려진다고. 그럼 생각해봐. 주제가 3번 나오는 거야. 아시아가 경제위기다. 아시아 국가가 경제위기다. 아시아 국가가 경제위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제를 3번 만날 수 있다고. 칠판. 잘 봐볼게. 이게 예제야. 봐봐. 자, similarly가 여기 있잖아. 그럼 언어적인 약속 걸어볼게. 앞에가 주제. 그 다음이 풋볼 예시원. 그 다음이 선생님은 행복한데 여기는 슬프네. 자, 불행한 결혼. 예시2가 나왔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주제? 예시원? 예시2. 읽어볼까? 상상이라는 건 real thing, real이 아니고 즉 현실이라기보다는 네 마음속에 있는 그냥 이미지, 생각에 불과한 거야. 자, 과연 풋볼에서 뭔 말할까? 리얼이 아니다. 같은 말이잖아. 리얼이 아니고 그냥 네 마음속에 있는 생각일 뿐이라 했으니까 풋볼에서는 뭐야? 현실이 아니다. 여기서는 자, 잘못된 결혼 생활에서는 그냥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 자, 똑같이 말하고 있어. 뭐라고? 현실이 아니고 생각일 뿐이다. 그럼 답은 몇 번이야? 5번인 거지. 자, 이게 똑같아.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게 언어적인 약속이잖아.
similarly 뒤에는 예시 2, 앞에는 예시 1, 그 앞에는 주제. 자, 근데 알 수 있지. 주피터가 뭐야? 목성, 특정한 행성이 나왔잖아. 그 다음에 새에 대한 실험. 그러니까 이건 예시 2 이렇게 받아내는 거지. 그럼 여기서 노란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이 똑같은 말을 해야 돼. 그게 similarly의 언어적인 약속이라고. 됐지? 칠판 가볼게요. 잘 봐. 갈릴레오 같은 그런 과학자가 단순하게 보기만 한 게 아니고 아주 주의 깊게 측정을 했대. 자, 주피터도 목성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해볼게. 단순하게 보기만 한 게 아니고 추적하고 비교하고 계산했대. 자, 두 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관찰만 한 게 아니고 측정도 했다. 즉 관찰과 측정을 결합했다.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과학의 측정에서 불확실히 나오면 1번, 관찰이 나오면 2번, 5번이잖아. 근데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관찰과 측정을 결합했다니까 5번 이렇게 끝나는 거지. 맞잖아. 근데 이 문제를 갖다가 봐봐. 아주 거지같이 풀어볼게. 그들은 단지 관찰만 한 게 아니다. 뭐 했다? 측정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니까. 그럼 1도 발전이 없는 거야. 진짜 이렇게 되면. 그냥 과정의 편함만 추구하는. 단순하게 이 4번을 빨리 편하게 풀자. 이게 다야. 근데 이렇게 하면 이 문제를 편하게 맞을 수 있지만 발전이 없다니까? 근데 이걸 이용해서 풀자. 그럼 존나 힘들지. 하지만 뭐야? 결과가 좋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돼,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가치만한 상대를 만나게 된다니까. 자기가 C면 C 강사를 만나고 자기가 B면 B 강사를 만나고 A면 A 강사를 만나. 좀 전에 신규생이 한 명 왔어. 근데 동네 학원을 다니는데 친구들이랑 다니니까 너무 재밌나 봐. 3, 4등급 맞는 남자애거든. 근데 이제 엄마가 자식을 못 믿으니까 나한테 보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애가 왔는데 너무 띠띠해. 아까 너는 모르겠지 왜 5시 수업 때 분위기 완전 상막했어. 진짜로. 내가 애 나와봐 막 이렇게 내가 원장실 끌고 가가지고 했거든. 야, 너그 엄마한테 내가 전화할 테니까 집에 가. 내가 막 그랬어. 내가 전화했어. 근데 엄마가 억지로 보내신 거죠. 내가 그랬더니 그랬대. 근데 봐봐. 이게 걔는 내 수업이 안 맞는 거야. 왜? 그냥 편하게 문제 푸는 게 좋거든. 그냥. 근데 내가 신규생들은 뭐야? 이걸 미리 다 보내잖아. 아니 생각해봐라. 아니 생각해봐. 진짜로. 수업이라는 건 봐봐. 그러니까 이런 수업은 의미가 없다니까. 내가 학원을 갔다 10달을 다녀도 수업이 똑같으면 의미가 없지. 수업은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래야 발전이잖아. 근데 이때 신규생이 들어왔어. 그럼 존나 힘들겠지.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영상으로 보내주잖아. 아니 생각해봐. 어떤 신규생도 결국 재원생이 돼야 될 거 아니냐. 재원생이 만족하는 수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당연히 뭐야? 수업이 힘들겠지. 그러니까 악순환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걔는 내 수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뭐야? 내 수업이 좋다가 아니고 존나 불편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왜 그래? 지가 준비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태도만큼 만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도움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진짜로. 도움도 받을 수 있는 태도가 있는 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난 사람 운이 없어 이런 말 하는 애도 있거든. 아니야. 사람은 비슷하게 보여.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주변에 모이잖아. 그럼 걔가 그런 정도의 사람인 거야. 정말로. 생각 밖으로 세상이 엄청 공정해. 정말로. 사람 운이 없다 이런 거 다 헛소리야. 지가 그 정도 사람이니까 그 정도 사람이 모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남은 60일 동안 좀 힘들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짜 내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미친놈이라 했거든. 내가 맨날 진짜로 우리 와이프가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내가 신혼 초에 맨날 혼자서 방에서 힘드냐? 발전하고 있다. 막 이렇게 혼자 걸어다니는 거야. 내가 혼자서. 근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정신적으로 극복을 못할 만큼 힘들었어. 내가 그때. 뭔가 새로운 걸 막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야. 생각받고 일이. 내가 그때 막 혼자서 계속 힘드냐? 발전하고 있다. 그 와이프가 좀 바라보는 표정이 처음엔 짠했거든. 근데 한 2, 3주 하고 났더니 좀 뭐랄까 그 짠함이 완전 사라진 표정 있잖아. 짠함이 짜증으로 바뀌는 이런 느낌이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도 항상 힘든 순간이 오면 딱 그걸 생각해. 힘드냐? 왜냐면 내가 힘듦에 매몰돼본다니까 사람은. 그냥 힘듦이 오면 그거에 매몰되게 돼 있어. 평소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로.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평소에 계속 힘드냐? 발전하고 있다. 왜? 내가 발전적인 노력을 해야만 힘들다니까. 노력 안 하면 힘들 수가 없어 세상은.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 마인드셋이 있는 사람은 힘듦이 왔을 때 확실히 달라. 생각해봐. 편할 때는 누구나 잘해. 결국은 인생은 마지막 60일 요때야. 존나 다 힘들 때잖아. 요때 자기 차이가 난다니까. 이때 자기의 능력의 최대치를 한번 느껴봐. 그러기 위해서는 딱 준비해. 힘드냐? 항상. 뭔지 알겠지? 고생했어. 힘드냐? 선생님 수업이 힘드냐? 발전하고 있다.
나는 근데 진짜 힘들어. 너 그 바라보면. 근데 큰 나는 발전도 없잖아. 그냥 이건 그냥 힘든 것 같아.